2019 중국 갑조리그 13라운드 신민중 구단과 랴오야너 8단의 주장전입니다. 신민중 구단이 우변 입구자로 연결을 했고요. 또 2점을 확보를 하면서 서서히 공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모양을 잡아나가고 있고요. 흑의 목표는 사실 좌변 쪽과 우변 쪽을 연관지어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어느 쪽도 쉽게 공격당할 돌은 아닙니다. 네. 흑이 강하게 붙여갔지만 백이 잘 처리를 했고 흑이 쉽게 여기를 못 건너가고 만약에 어딘가를 지키고 이렇게 된다면 양쪽 모두 공중에는 떠 있지만 그래도 탄력도 있고 튼튼한 돌이라서 흑이 양곳말을 몰아가는 작전 자체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흑이 102점을 제압을 하면서 이 바깥쪽이 더 강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우상기 흑이 먼저 붙여간다면 완벽하게 잡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지금은 붙여가면은 아까 그림대로라면 젖혀서 잡히는 그림이네요. 지금 잡고도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역시 여기가 지금 다 깨진 형태이기 때문에 우변이 그리고 이곳의 경우에는 백이 이런 식으로 역습을 가더라도 흑이 좀 피곤한 형태라서요. 바로 끊어갑니다. 지금 제가 대략 좀 빠르게 보니까 여기를 잡더라도 집으로 흑이 대항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기가 다 집이라고 하더라도 백이 워낙 착실하게 집을 지어 놓고 있고 하변 쪽에 부풀어 오르는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집으로 가는 바둑으로는 흑이 쉽지 않습니다. 우변 흑 모양이 다 깨진 형태이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으면 어려운 형세인 것 같고요. 그런 정도 형세라고 한다면 사실 백이 좀 더 안전하게 행마를 하면서 그냥 살기만 해도 괜찮은 바둑인 것 같은데 여기를 두면서 이제 흑이 변화를 구해 가네요. 흑이 차단을 하려면 흑의 공배가 메워지기 때문에 자충을 이용해서 충분히 타개가 가능하다는 신민주 선수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차단해 가기는 하지만 여기가 어느 타이밍에도 이쪽을 붙이는 순간 막을 수가 없어요. 바로 끊으면 흑이 잡히니까요. 지금 바로 붙여가네요. 여기를 먼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붙여가는 타이밍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늘어준다면 쭉쭉 밀어가더라도 이것은 그냥 쉽게 연결이죠. 하변 쪽과 연결이 되고요. 막는 것은 끊어서 당장 안 되고. 가장 강력한 한 수입니다. 쉽게 이렇게 네. 두고 뭐 이렇게 둘 리는 없겠지만 이 형태는 백이 안에 갇혔죠. 안에 갇히는 순간 백도 위험해질 수가 있어서 뭔가 지금 물어보는 게 괜찮아 보이죠? 이렇게 받는 것은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렇게 두고 늘고 잡게 되면 이것도 아주 쉽게 탈출이 됐죠. 약점도 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물러섭니다. 네, 이렇게 되는 순간 백이 얻어낸 것은 뭐 흙이 단단하긴 하지만 나중에 우변 쪽 안형을 만들 때 여기 막는 수가 선수로 이쪽에서 집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어냈고요.
흑의 공격 자체가 조금 억지스러운 느낌이 음. 드는 게 흑은 이제는 정말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흑이 오히려 공배가 차고 이런 곳을 잡으면 흑의 약점이 노출이 되고 약간 뒤를 돌아볼 수 없는 뭔가 여기서 다른 길을 모색할 수가 없이 백에게 타격을 주지 못하면 오히려 흑이 좀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요. 현재는 뭐 아직은 복잡한 전투이지만 백이 확실히 풀어나가기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쪽으로 지금도 뭐 느는 것 당연히 안 되고요. 또 이쪽을 지키는 것은 따내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고 흑이 계속 공격하는 것은 단수 치고 단수 치는 것밖에 없네요. 근데 이 형태는 백이 언제든지 패를 걸어갈 수 있는 위험 부담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 끊어두고 손을 네. 돌리고 약점을 보강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 이렇게요. 네. 이거는 여기를 하나 잡겠네요. 여기를 칠지 안 칠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잡으면 다음에 끊는 수로 탈출이 되거든요. 음, 만약에 이쪽을 어딘가를 막으면 그때는 뚫는 게 가능합니다. 넘을 때 이 돌이 없으면 백이 잡히지만 지금 따내는 그림이 나온다면 흑이 연결이 안 되죠. 네. 백도 최강으로 타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쉽게 둘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나가면 괜찮다고 판단한다면 애초에 좀 안전하게 행마를 할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 신민주 선수의 기풍 자체가 좀 더 타이트한 쪽을 추구를 하고요. 지금도 수익기를 해봤을 때 이렇게 타이트하게 두더라도 상대가 공격해오는 것이 더 까다롭거든요. 네. 그러니까 흑의 입장이 더 까다롭고 내 쪽에서 마다할 리가 전혀 없다. 오히려 수익기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신민주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좀 느릿느릿 좀 균형 맞춰서 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전투와 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데 좀 더 적합한 기풍인 것 같아요. 신민주 선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수익기 능력과 또 끝내기에서도 이제 계산은 상당히 밝고 이 끝내기 계산은 정확하거든요. 정확하고 밝은데 가끔씩 이제 보면 초중반 또는 중반에서 이제 중반 넘어갈 때 끝내기 계산과는 별개로 형세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초반에 상당히 괜찮은 형세인데 굳이 쉽게 두어도 되는 장면에서 좀 어려운 길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형세 판단이 정확하지 않거나 또는 형세 판단이 약간 틀렸을 때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신민주 선수는 이제 그냥 균형 맞춰서 천천히 두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돌과 돌들이 부딪히고 약간 수익기를 통해서 자신 있는 분야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쪽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좀 더 잘 맞습니다. 신민준 선수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판이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둑은 확실히 지금까지 아주 잘 두고 있어요. 뚜렷한 문제수가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고요. 지금도 막아가게 되면 다 포위를 당한 모습이지만 여기 대형패가 하나 남았죠. 이렇게 됐을 때 흑이 자체패감이 한 개밖에 없어요. 흑이 선패이긴 하지만 백이 뭐 여기 이렇게 늘 빈삼각하거나 호구 치는 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2점 잡자고 하는 수 백의 자체패감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흑이 당장 걸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자, 뭔가 판을 어지럽히죠. 패 맛이 남아 있는데요. 버팁니다. 백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이 돌의 덩치를 키워서 팩감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상변 쪽의 팩감이 될 수도 있고 좌변 이 돌에 대한 팩감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여기서 당장 두는 변화는 어떤 변화를 취하더라도 공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시비거리를 찾아서 백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거나 또는 팩감이 여러 개가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둘 수도 있는 거죠. 자, 13라운드 한국 선수 6명이 출전을 했는데요. 두 판의 대국이 끝이 났습니다. 이 속기전 김지석 선수와 타오실란 선수의 대결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자, 이동훈 선수는 일반전에서 마우루이롱 선수를 상대하게 되었는데요. 패했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는 10월 달인가요? LG배에서도 타오신란 선수와의 8강전을 앞두고 있는데 전초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고 이동훈 선수는 사실 뭐 전력이라든지 랭킹이라든지 마오루이롱 선수에게 좀 우세할 것으로 봤지만 뭐 하지만 갑조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다 한 칼이 있으니까요. 네. 박정환 선수는 룽이 선수와 일반전에서 대국을 하고 있는데요. 형세가 별로 좋지 않은 네, 것 같아요. 형세가 좀 위험하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여기를 패를 걸어서 이수를 팩감으로 하는 것이 안성맞춤이네요. 이렇게 따냈을 때 이으면 결국 2패가 되지만 지금은 그냥 자체 팩감 살자고 막는 것도 팩감이 되기 때문에 흑이 팩감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신민주 선수가 순풍에 돛단 듯 또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육박전을 통해서 수익기를 해나가면서 또 형세는 앞서 나가고 있는 좋아하는 스타일로 판이 짜여지고 있어요. 계속 잘 두고 있습니다. 자, 대형패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를 흑도 끝까지 굴복을 안 당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를 굴복을 당한 순간 백이 끊고 뭐 이쪽 자체패, 막는 자체패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패를 끝까지 버티겠다는 뜻입니다. 아예 그냥 시원하게 우변을 빵 따내면서 패를 해소해버리면서 여기가 돌이 오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잡으러 오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흑이 패를 내는 것은 여러 가지 쉬운 방법이 있었지만 잡으러 오려면 이쪽으로 두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거는 먹여치는 수 또는 수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여기를 두는 순간 흑이 깔끔하게 잡기가 좀 어려운 모양이 됐네요. 느는 것은 먹여치고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2패 형태가 되니까 흑도 부담이죠. 여기를 빵빵 따내게 되면서 우상귀 쪽 사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흑이 그냥 잡는다면 패로 잡으러 갈 수는 있지만 아까는 그냥 잡히는 그림에서 우변이 두터워지고 공배가 차게 되니까 그냥 잡히는 수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백의 부수입은 여기 끊어 잡는 수도 크고 두터운 부수입이 남아 있고요. 형세를 떠나서 이 패 가치상은 어떻게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음, 크기는 서로 비슷한가요?
집의 크기만 놓고 보면 우하기가 좀 더 크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백은 실리를 많이 벌어놓은 상태에서 피해를 본 거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 좀 여유가 있고요. 본전이 남아있고, 네. 흑은 우변이 사실 흑이 믿고 있던 거의 전부였는데 우변이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좀 성이 안 찹니다. 그러니까 형세 자체가 백이 원래 괜찮았기 때문에 패 공방 자체에서는 흑도 대가를 얻어냈지만 그 전의 형세에서 백이 좀 앞섰기 때문에 이 결과도 큰 변화이긴 하지만 판은 계속 좁혀지고 있고 우세는 계속 신민준 선수가 손에 쥐고 있고 그런 네. 느낌입니다. 지금 우하기를 제압을 해놓지 않고 지금 중앙부터 두어 가는데요. 바쁘죠, 지금. 왜냐하면 여기를 잡는 게 엄청나게 크기는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또 이쪽을 백이 먼저 두면서 흙을 좀 몰아가서 두텁게 처리하고 또 다시 선수를 잡아서 이런 곳 오고 후수를 잡게 되면 백에게 선수를 내주게 되면 계속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바둑이 나쁘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구하고 좀 시비거리를 찾고 이래야 되는 장면이고요. 근데 지금 바둑 자체가 백이 걱정거리가 별로 없어요. 우변은 빵빵 따내고 여기 잡는 것까지 있어서 뭐 100% 살아있고 네. 이 돌도 흙이 이제 움직이고는 있지만 뭐 전혀 공격당할 돌이 아니죠. 집은 집대로 뭐 백이 괜찮고 우상도 그냥 잡히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여러모로 백이 좀 두기가 편합니다. 어딘가 뭐 미생마가 있다거나 좀 맛이 나쁜 곳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신경 쓸 것이 많은데 지금은 상당히 단순해졌어요. 바둑 자체가. 불리함을 의식하고 랴오이아노 선수도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도 좀 느리지만 두터운 수인가요? 이 수는 이 좌변을 돌보는 수임과 동시에 상변을 돌보는 수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왔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수는 단수가 선수라서 상변에는 뭐 아무 맛도 없고 이 안형 자체도 이 수로 인해서 풍부해졌고요. 네, 선수를 뽑고 한 점을 따내는 자리, 그 자리도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은 이 수로 그냥 여기 따버려도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를 따면 아마 이쪽을 따는 게 아니라 전체를 여기를 잇고 전체를 잡으러 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백이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여기 땄어도 그냥 뭐 거의 마무리 느낌인 것 같은데 그냥 안정적으로 받아줍니다. 지금은 이돌 살고 좌변 살고 우하기를 흑에게 내주어도 뭐 많이 남는다. 그런 계산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실제 형세도 그렇습니다. 묘한 곳을 두네요. 또 제압을 해 두었습니다.
우선은 귀가 잡혔는데요. 우하기는 원래 버릴 생각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끊어서 이도를 처리해라, 이도를 연결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따내는 수까지 깔끔하게 둔다면 전체가 이제 완벽하게 연결이 되면서 하변 쪽도 나중에 다시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고요. 네. 그냥 지금은 형세 판단이 확실히 서 있는 것 같아요. 두는 수법들이 그냥 아예 변화의 여지도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득을 보거나 조금 더 버티는 수도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지금은 가장 쉽게만 두고 있어요. 이수도 그렇고 네. 또 아예 단수 쳤을 때도 그냥 이쪽을 따내버리면 집으로는 대차로 벌어지지만 조금이라도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차이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이제 신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차이보다는 이길 수 있는 정말 퍼센티지, 네. 인공지능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조금 이기더라도 더 확실하게 이기는 길이 이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리로는 손해를 봤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연결을 해둠으로써 판이 조금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고 있는 수들 보세요. 여기 사실 이 돌 같은 경우에는 한 수 정도로도 그냥 살 수 있는 돌인데 두 수를 투자하고 네.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형세 여유를 갖고 있고 이 수는 사실 좌변을 돌봤다기보다는 상변을 돌봤다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상변 쪽에 이 수가 없다면은 어딘가 막 붙이고 맛을 노렸을 텐데 네. 저공 비행을 한다든지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대략 계산을 해보면 이제는 여기가 커 보이고요. 이렇게 누워서 살려두는 게 크고 그러면은 정리가 많이 됐거든요. 흙집이 한 50집 정도 두텀을 계산을 하더라도 50집 정도인데 백도 50집 가까이 나 있습니다. 여기 끊어 잡는 거가 또 보습이라고 한다면 50집도 좀 두터운 느낌에 있어요. 그럼 지금은 지켜두면 집으로 안전하게 두어도 덤에는 확실히 걸려 있고요. 조금 더 강하게 타이트하게 끝내기를 해간다면 거의 반면으로 비슷한 정도의 느낌이네요. 가장 쉽게 두지 않았습니까? 여기 단단하게 안전하게만 두었는데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신민주 선수의 패 해소한 이후부터의 형세 판단도 지금 정확하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우상귀를 살려두었습니다. 자, 랴오 위아너 선수는 주장전 첫 등판입니다. 모두 일반전 대국을 치렀는데요. 상도팀에서는 주장전을 박정환 선수가 네, 그렇죠. 두고 있는데 이번 선전팀이 홈팀일까요? 네, 선전팀이 홈팀이기 때문에 하나 밀려서 박정환 선수가 신민준 선수와 용병끼리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박정환 선수가 룽이 선수와 두게 됐고요.
버팁니다. 자, 팩감을 그쪽을 백도 팩감은 있거든요. 여기도 팩감이고 여기가 자체로 단패가 아니라 약간 2단패의 느낌이라서 백도 뭐 다른 곳에 팩감을 찾을 수도 있고요. 이런 이쪽이라든지 흙이 지금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고 봐야죠. 여기를 그 고지고대로 이어서 그냥 끝내기로 가다가는 지금은 확실히 반면 승부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흙도 조금이라도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또 전체가 걸려있는 패인데 부담스럽진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2패를 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부담인데요. 네. 한번 여유가 있는 패라서 팩감도 있고 여유도 있고 뭐 지금 어딘가를 팩감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한 수의 지금 여유도 있고요. 한 수 2단패이기 때문에 자, 거기도 확실한 팩감이죠. 네. 패를 해소를 합니다. 그것도 그쪽으로 위쪽으로 따내는 수를 보고 있네요. 한 수면은 아래로 따내도 해소이긴 한데 네. 흙이 지금 마땅한 팩감이 없다고 보고 여기를 쓴 거거든요. 이쪽이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손에 팩감을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두어서 응수여하에 따라서 팩감을 만들어 가자라는 뜻이었는데 아예 이쪽을 손을 빼버렸습니다. 별거 없다는 거죠. 그냥 단수치면 이어서 별로 피해가 없고 이쪽 두 점 잡히는 거는 더더욱 별거 아닙니다. 그냥 중앙을 따내더라도 깔끔해서요. 흙이 끈차 인공지능 그래프는 더 백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네. 변수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 정도 이득 보는 정도로는 뭐, 네. 변수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로도, 거기까지 붙입니까? 그냥 여기 따내버렸어도 흙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깔끔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여기 따냈을 것 같아요. 따고 네. 흙 보고 그냥 득 볼 수 있을 만큼 득 봐도 백이 여기 빵빵빵 따내면서 두터워졌고 집으로도 많이 득을 봤기 때문에 흙이 뭐 하변 쪽을 납작하게 하든 뭐 중앙 쪽이 두터워진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간명하다고 보는 것 같네요. 지금은 어떤 변화를 취하더라도 백이 나쁜 변화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12라운드에서는 7명이 출전을 해서 4승 3패를 거두었고요. 12라운드 이 오더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강동윤 선수가 13라운드에서는 오더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6명이 출전을 했고 두 판이 끝이 났습니다. 흑은 중앙에 백두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쪽 석점을 잡으면서 정리가 되었는데요. 네, 석점은 잡았지만 여기를 백이 깔끔하게 빵빵 따낸 것이 집으로도 크고 이 대마가 이제 다시는 뭐 흑에게 노림의 대상이 아니라 깔끔하게 집을 내고 살았죠. 지금 이쪽 피해는 받습니다만 판은 점점 정리돼 가고 있고 좁혀지고 있습니다. 변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13라운드 잠시 후에는 신진서 선수와 구자호 선수의 대결 보시겠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13라운드입니다. 신진서 구단과 구자호 구단의 주장전 보시겠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이 우변에서 멋지게 타기에 성공을 했고요. 자, 흑도 방향을 바꿔서 상변 진입을 합니다. 자, 지금 귀 쪽을 지키는 것도 커 보이지만 여기 하나 맞는 순간 뭐 흑이 자리를 잡을 때 또 훗으로 여기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다가온 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흑에게 이선 들여다보는 수를 허용하면 상당히 얇아져요. 집으로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흑은 문이 열려 있는 쪽으로 진입을 하고요. 보통 때는 당한 형태라고 해서 뭐 이 그림이 이 형태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이 한 점과 이 한 점 연결하지 못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한 수입니다. 물론 이 수를 젖혀 이어서 흑이 뭐 한 칸 띄고 연결을 할 때 이쪽을 끊어가는 그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신진서 선수는 지금 좀 편하다고 보고 형태가 편하다고 보고 변화를 자체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안정적인 수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은 당했다는 이유가 무엇 네. 때문인가요? 보통은 여기만 두더라도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둔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백이 여기도 와 있고 흑돌이 넓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뭔가 공격을 하겠죠. 근데 이런 돌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좌상기만 놓고 본다면 여기 두고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전체 백의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또 받아야 돼요. 원래 백귀였던 자리가 백은 볼품없이 좀 움츠러들었고 흙집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그림 자체가 잘 생기지 않죠. 이런 형태 자체가. 지금은 백돌이 여기 와 있고요. 또 아까처럼 흙이 좀 심하게 두다가는 좌변 쪽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백은 지금 조금 당한 형태더라도 좌상 쪽 집만 안전하게 좀 지어진다면 집으로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귀를 확실하게 지켜두었고요. 네, 또 보강을 합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흙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다만 백도 여기 좌상귀 쪽 집을 안전하게 그리고 한 8, 9집 정도 내면서 좀 집으로 괜찮고 좌변 쪽이 아직 그리고 확실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흙의 모양 자체가. 그리고 흙이 호구 친 자리, 그 자리는 연결이 확실한 건가요? 아니, 여기도 뭐 늘거나 붙여서 끊자고 할 수 있죠. 지금 일선도 선수고 뭔가 차단만 하면은 백이 즐거움이 많습니다. 멀리 본다면 이런 곳도 지금 어느 정도 듣고 있거든요. 뭐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쪽이 선수로 듣는다면 이쪽 약점도 노릴 수 있고 네. 지금 집으로만 본다면 사실 여기가 엄청나게 크고 두고 싶기는 한데 백이 그래도 중앙이 두텁다고 본다면 뭔가 끊어서 정리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 역시 변화를 통해서 공격을 통해서 바둑을 정리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집 차이 자체는 많지가 않아요. 흙이 원래 착실하게 초반에 벌어둔 집이 있어서 백이 이 바둑을 정리해 나갈 때 가장 좋은 그림이라면 여기 붙여서 상변 흙과 좌변 흙을 압박하면서 좀 후수로 잡으러 가는 공격은 아니지만 후수로 정리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여기를 오면 그래서 집으로 앞서 나가면서 끝내기가 이제 남지 않는 그런 흐름이라면 최상입니다. 굳이 여기를 지금 끊어가는 이 의도 자체가 잡으러 가자는 공격이 아니라 정리를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정리를 통해서 양쪽을 이제 분단시켜서 정리를 하고 빨리 하변 쪽으로 오고 싶거든요, 지금은. 그 자리도 신경이 쓰이네요. 흙의 약한 자리를 찔러가고 있습니다. 네, 좌변 쪽을 가면서 뭔가 흙이 버텼기 때문에 흙이 지금 밀어 올린 수로 4선 밀어 올린 수로 넘어갔더라면 다 잡히는 돌은 아니었을 텐데 지금 밀어 올리면서 버텼거든요. 버텼기 때문에 지금은 백도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서 위쪽 두 점이나 아래쪽 두 점을 잡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수는 날 것 같아요. 백의 연결을 방해하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래프는 줄어들었죠, 지금.
아까는 뭔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돌이 얽히면서 이게 네. 더 변수가 많아졌다는 판단일까요? 수상전이 되는 건가요? 네, 수상전은 100이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집 정도 늘어나거든요. 여기를 잡고서 10집 정도 늘어나는데, 이제 여기를 단수 치고 결국 나중에 이으면 다 조여, 지금 그래프가 갑자기 어, 이으면 다 조여 붙임 당하는 형태고요. 원래는 이쪽으로 단수 치고, 이렇게 두는 정도로 봤는데, 네. 뭔가 되게 다른 쪽으로 두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거기 단수가 좀 아프네요. 지금 그래프가 확 내려간 건 여기는 그래도 두어서 흙을 실전처럼 두텁게 해주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지금 딱 10집, 이 젖히는 거까지 하면 12집 늘었거든요. 12집 늘었는데, 어, 흙이 12집 손해를 보고 어디서 만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어, 그쪽으로 끊는 게 뭔가 계속 찜찜했어요. 여기가 흙이 5수거든요. 네. 이렇게 두는 건 장문으로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되면 100이 한 수 빠르긴 빠릅니다. 이런 되더라도, 뭐 지금 이쪽을 잇거나 또는 여기를 메어가더라도 빠른데 우선은 여기를 다 놓고 따내야 되는 그림이 됐죠. 원래는, 여기는 다 집이었고 바깥쪽도 두터움이었는데 다 놓고 따내야 되고 흙이 조여붙이면서 여기가 네 집은 확보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고 양쪽으로 이쪽도 조여붙이고 이쪽도 조여붙이기 때문에 네 집 늘어나고 100은 5집 줄어들고 이것만 해도 사실 여기서 흙이 잃은 것 거의 만회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100의 목표가 여기 끊어가는 목표 자체가 선수로 정리를 하고 하변을 오기 위함이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조여붙임 당하고 흙이 선수를 잡게 되면 흙이 올 수가 있어요. 뭐 끼워 있는다거나 이렇게 붙여서. 지금 여기를 잡긴 잡았는데 잡고 지금 흐름이 약간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어려워졌습니다. 잡는다고 무조건 이득이 되는 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좌변 침투해서 흙을 잡고 한 10집 넘게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득을 받겠거니 했는데 놓고 따내고 흙이 조여붙이면서 집 나는 것만 해도 지금 여기 잡은 것은 다 뺏긴 것 같아요, 이미. 중요한 거는 선수를 내주게 되면, 네, 하변을 뺏기게 되면 정말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자국 랭킹 1위와 2위의 대결. 구즈하우 선수는 지난달 대비 3계단 상승을 하면서 이 자신의 최고 랭킹인 2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고요. 신진서 구단은 3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지켜두면서 수상전은 한 수 빠릅니다. 다행인 것은 내 수상전은 빠르고 좌변으로도 빠르고 이쪽도 뭐 이렇게 도는 것은 뭐 뛰거나 있더라도 수상전은 빠릅니다. 문제는 여기를 누가 오느냐가 이제 정말 반상 최대 그리고 이바둑의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흑이 중앙 쪽을 막을 수도 있나요? 중앙 쪽이요. 네. 이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막더라도 수상전은 이미 백이 빠르죠. 여기 네 수밖에 없고. 아 근데 흑이 여기 살린 수가 지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선수라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큰 끝내기가 남아 있거든요. 네. 여기가 백이 두는 것과 흑이 두는 것과 거의 20집 가까이 안팎으로 차이가 날 정도로 큰 끝내기가 남아 있는데 이 수로 인해서 만약에 흑이 후수를 잡고 백이 여기를 오게 된다면 이 수는 엄청난 문제수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두는 것보다 지금 나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가 다 조여지잖아요. 어느 정도. 여기가 다 따내져 있다고 봤을 때는 이 단순한 6집짜리 끝내기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를 둔 게. 네. 흑이 바라는 거는 이쪽을 꽉꽉 채워서 선수로 마무리를 하고 여기를 오자라는 것인데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정말 후수 6집짜리 끝내기 하고 백에게 이쪽을 뺏기는 날에는 이 수가 거의 패착이 될지도 모르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형태상으로 봤을 때 뭔가 조여 붙여서 선수로 조여 붙여서 따내게 하고 여기를 오고 싶기 때문에 여기를 둔 건데 이 수가 잘 안 되는 날에는 그야말로 20집짜리 놔두고 6집짜리 둔 셈이 될 수도 있어요. 수를 조이고 있는데요. 두 점을 잡아 놓는군요. 그러니까 두 점도 잡고 이 석점도 살리긴 했는데 결국 그거는 큰 돈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지금 큰 돈이 남아 있는데 네. 여기 석점 여기 두 점 합쳐봤자 여기 하나에 못 당합니다. 근데 지금 선수를 이렇게 하고 흑이 잡을 수 있으면 좋지만 문제는 여기 약점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흑이 네. 지금 이게 선수잖아요. 당장 지금 끊기는 약점이 남아 있어서 흑이 지킬 때 백이 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백이 오면은 다시 백이 우세해 보입니다. 이거 워낙 큰 끝내기라서 정말 아무것도 안 두고 그냥 하면 갔으면 그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보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끊겨도 된다라는 뜻이죠. 여기 나가는 게 지금 선수고요. 이렇게 끊는 것은 단수치고 단수치는 수가 있어서 이제 안 끊기고요. 백이 이렇게 끊으러 오는 건 따로 두 집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뜻이네요. 여기 찔러서 한 집 나고 나머지 한 집은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끝내기를 겸하면서 이 대마를 살린 수네요. 네. 근데 문제는 백이 이제 선수를 잡았죠. 흑의 입장에서는 이 석점 살리고 이 두 점 잡으면서 꽤 집으로 득은 받지만 선수를 백에게 내줬습니다. 귀중한 선수를 백이 잡았습니다. 좀 그래프도 다시 많이 백 쪽으로 네. 넘어갔네요. 어느새. 그러니까 뭔가 여기 단수 치는 거 당하면서 여기 조여 붙임 당할 때만 해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고 백이
좀 괜한 흐름으로 약간 이상한 흐름으로 꼬이나 싶었는데 이수가 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예 손을 빼고 이쪽을 가든지 아니면 이 석점을 네. 그냥 끊던지에서 이제 석점을 가볍게 보고 여기를 여기가 결국은 지금 반상 최대이자 유일한 큰 끝내기였는데 지금은 백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백이 선수를 잡았죠 우선. 묘한 곳을 찌릅니다. 받아주면 이게 이 뜻이 여기를 두었을 때요. 붙이는 수를 방비한 느낌이거든요. 방비한 의미예요. 여기가 찔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찌르고 이으면 이 찔러둔 수 때문에 끊는 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으면 이쪽으로 연결하고 이쪽으로 이으면 기가 막히게 찔러둔 수로 인해서 연결이 됩니다. 받아준다면 당연히 엄청난 득이죠. 이렇게 두면 완벽합니다. 이거는 백이 다시 위기를 모면하고 가장 잘 풀린 그림이 되는 것 같아요. 흑도 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안 받고 전체 사활이 좀 문제라서 봤습니까? 받아주면 이 교환은 꽤 득봤어요. 네. 여기 오면 아까는 붙여서 이 5점을 잡자고 하는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방비가 됐습니다. 자, 반상 최대 100에게 손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아까부터 계속 두고 싶었던 곳인데 돌아 100에게 손이 돌아온 게 다행이네요. 지난 12라운드에서는 구주호 선수, 신민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13라운드에서는 신진서 선수를 만났습니다. 연달아서 양신을 상대하고 있는데 판은 거의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둔수도 필요하죠. 여기를 붙이거나 붙이는 순간 바로 수가 나기 때문에 여기를 두어서 이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그냥 있는 것은 큰 수가 날 수 있어요. 흙이 입구자로 두어놓은 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엄청난 큰 패가 꽃놀이 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 때도 이쪽을 잇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둘 때 가만히 넘어갈 수 있죠. 여기는 흑돌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한번 형태 판단을 해볼까요? 거의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백집이 한 64가 약간 두텁네요. 64가 두텁고 흙은 대략 셌을 때 한 68 정도? 지금 바둑이 근데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이고 네. 오히려 백이 조금 재미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완전히 조여지지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는 여기가 다 선수로 조여질 수가 있었지만 백이 한 수 안으로 지켰기 때문에 네. 선수는 아니고요. 네, 백이 두터운 부분 뭐 이런 곳
또 여길 이으면 또 끊는 약점을 다시 노릴 수도 있는 백이 두터운 곳이 많아서 지금은 확실히 덤에 걸리는 개가로 보입니다. 집 차이가 뭐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은 아닌데 흙이 집을 늘려가거나 백집을 확실히 줄이거나 이럴 수 있는 곳이 이제 거의 없어요. 네. 후기 선수 끝내기를 하고요. 여기도 지금 백이 들여다보는 수가 있거든요. 막으면 포위된 거 아닌가요? 막으면 이제 이쪽을 찔러가서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백이 즐거움이 많다는 것이 이런 거죠. 네. 네, 당장 두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차이가 더 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아까 셌던 것보다 백이 한 두 집은 더 나는 것 같아요. 66까지 볼 수 있고요, 백집은. 뭐 흙이 한 반면 두 집 정도 이겨 있는 상태에서 흙이 두 차례. 근데 바둑판 자체가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이 바둑은 그냥 여기서 뭐 승부는 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끝내기 자체가 어려운 끝내기도 다 안 남았잖아요. 뒤집어질 곳은 없습니다. 뭔가 여기 단수 치는 거 당하면서 조여 붙임 당하고 이쪽으로 끊었을 때만 해도 흐름이 좀 꼬이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여기서 선수를 잡았던 것이 상당히 컸고요. 결국은 이수가 좀 문제였을 것 같네요. 이수로 그냥 끊어서 뭔가 두었다고 하더라도 선수만 잡고 하변을 올 수 있으면은 뭐 어땠을까? 백이 결코 낙관할 수 없는 형세였을 것 같고 결국은 흙이 석점 살리고 두 점도 잡았지만 여기 밀고 이렇게 딱 입구자 하는 게 와서는 다시 백승으로 굳어진 것 같고요. 신진서 선수가 12라운드에 이어서 이번 13라운드까지 승리가 유력합니다. 얼마 전에 국수산맥배에서 신진서 선수의 연승이 끝이 났는데요. 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연패로 이어졌어요. 네, 박정환 선수에게도 2연패를 당하면서 사실 조금 걱정은 했어요. 네. 좀 흐름을 타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참 좋을 때 연승이 깨지면서 하반기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뭐 잠깐 보인 적도 있고 해서 근데 다행히도 이 갑조리그의 두 판을 통해서 오늘까지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면 다시 좋은 흐름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연승을 하다가 다시 연패로 이제 빠지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연승을 할 때는 정말 자신감 넘치고 누구랑 두어도 이길 것 같은 느낌인데 연패는 정확하게 반대거든요. 어떤 바둑을 두어도 잘 짜놓고도 막 좀 잘 승리를 꼬린시키지 못할 때가 많고 한데 다행히 연패를 끄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천야오의 선수에게 패하면서 신진서 선수의 연승이 25연승에서 끝이 났는데요. 신진서 선수 앞으로 천야오의 선수와 또 세계 무대에서 자주 만날 거거든요. 네. 빨리 천적 관계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서야 될 상대이기도 하고요. 뭐 가장 한국 기사들이 까다로워하는 뭐 선수 중에 한 명이지만
박정원 선수가 그래도 천야오이 선수에게 당하던 연패를 지난 라운드에서 씻었던 것이 또 기분 좋은 승리였고, 네. 신진서 선수도 뭐 결국은 넘어설 겁니다. 넘어서야 되는 상대이기도 하고요. 뭐 천야오이가 됐든 뭐 거제가 됐든 결국은 그 선수들을 넘어서야 세계 정상으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계속 마음속으로는 뭐 분명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자기가 그 성적으로 빚진 선수들에 대해서는 잘 속으로 칼을 갈고 있어요. 아. 그거를 제가 느꼈던 게 작년 천부배 본선에서 그 전까지 당이페이 선수한테 중요한 순간에서 여러 번 발목을 잡혔었고, 네. 탕웨이싱 선수에게 아픈 패배를 당한 적이 있고, 뭐 이런데 천부배에서 그 선수들을 차례로 만나면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꼭 만나서 이겨야 될 선수들만 이기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본인이 아는 거죠. 네. 어떤 선수들에게 자기가 갚을 빚이 있고 갚아야 되는지. 아마 천야오의 선수에게 진 빚도 지금 뭐 얼마 전에 늘어나긴 했지만 분명히 신진서 선수가 마음에 지금 뭐 두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갚아줄 날이 있겠죠. 천야오이 선수에게 중요한 길목에서 패했기 때문에 2018년 천부배 결승전에서 패했고요. 얼마 전 국수산맥 세계 프로 최강전에서 준결승전에서 패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가장 까다로운 선수이기도 하고 기풍이 또 안정적이면서도 깐깐한 바둑을 두는 기사라서 잘 무너지지 않는 기사입니다. 제가 또 연승 기록을 이제 보다 보니까 뭐 예전부터 뭐 이세돌 구단의 32연승도 있었고 비공식 포함하면 뭐 이창호 구단의 41연승도 있고 그래서 쭉 연승 기록이 있는데 박정환 구단이 20연승인가 21연승인가 이제 또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연승이 누구에게 깨졌는가도 나오는데 네. 박정환 구단의 연승도 천야오의 구단에게 깨졌더라고요. 이게 좀 이 선수가 한국 기사에게는 좀 네. 정말 박정환 선수나 신진 선수에게는 좀 빚이 많구나. 네. 네. 좀 대체적으로 한국 기사들이 껄끄러워하는 그런 기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실리에 민감하고 또 부분적인 그 수법이라든지 판을 짜나가는 게 깐깐하게 두기 때문에 오히려 전투 바둑이 되면은 그러니까 김지석 선수가 오히려 천야오의 선수에게는 상성이 그나마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이겼다 졌다 하지만 이길 때 보면 시원시원하게 두면서 쉽게 이길 때도 많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투 바둑으로 이끌고 가면은 이 선수가 전투형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균형을 맞추고 끝내기로 가는 장기전이라든지 또는 천야오의 선수가 실리를 벌어놓고 이 선수의 도를 잡으러 가야 되는 흐름이 된다든지 하면은 아주 강점을 발휘하는 기사입니다. 중앙에서 약간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었지만 신진서 선수가 유리한 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끝내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신민준 선수와 랴오이아노 선수의 대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13라운드 신민준 선수와 랴오이아노 선수의 대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변 패싸움이 한바탕 일어났었는데요. 이 좌쪽 흑이 백석점을 잡으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지금 이대국도 신민준 선수가 유리한 형세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변수가 없는 최대한 안전하고 두터운 수로 판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네, 신민준 선수가 이 초중반 이 상대가 공격하러 올 때는 피하지 않고 좀 안전하게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맞부딪혀서 확실하게 변화를 통해서 우세를 확립했고요.
우세를 확립한 다음에는 완전 180도 달라져서 이제는 그냥 정말 안전하게 두텁게 상대가 정말 옷깃을 잡을 틈도 안 주면서 닦아나가고 있거든요. 상변도 지켰습니다. 더 이상 걱정이 될 만한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계속 단단하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고요. 집 차이도 뭐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 0대2로 뒤처지고 있는데 오늘 그 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흙은 변화를 구하죠. 여기도 패로 만들어서 뭔가 굴복시켜서 백이 굴복만 해주면 여기 또 굴복시키고 끊어잡는 수에서 또 집으로 득보고 패를 통해서 계속 변화를 모색을 하고 있어요. 이 패도 보기와는 다르게 꽤 큰 패인 것 같아요. 네, 백이 이기면 여기 먹이치는 수가 바로 생기거든요. 네. 따내는 거는 잡히니까 먹여치면 이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우변 쪽 주인이 바뀔 뿐더러 이 끊어잡는 수도 흙이 선수로 지금 못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신민준 선수가 속한 선전팀. 지난 라운드 장시팀에게 1대3 패배를 당하면서 한 계단 더 하락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하위권에 처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순위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데요. 앞으로 선전팀이 선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드립이시죠? 준비해 오신 거죠? 앞으로 이 신민준 선수가 계속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이 노래들도 네. 이 노래 제목 따라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선전팀은 팀 이름과는 다르게. 네, 그래도 그 스폰서 선전이 많이 됐겠죠. 네. 드립이신 거죠? 네,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유명한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개그를 많이 좋아하는 기사들이 몇몇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기 집에 계신 분도 제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요즘도 이런 개그로 대화를 좀 많이 하신다고. 네, 뭐 어디 가겠습니까? 네.
자, 중앙 쪽 집을 다 지워 나가고 있고요. 중앙 두터움은 다 사라졌고 이 패도 이제는 오히려 백 쪽이 팩감이 많아진 형태가 됐습니다. 이 전체가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가 12라운드 정말 아쉬웠나 봐요. 이번 라운드는 내용이 너무 좋은데요. 네, 뭐 이 약물고 드는 느낌이고 오늘 네. 사실 신진서 선수도 내용이 상당히 좋았고요. 음. 근데 신민준 선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내용을 보여줬네요. 신진서 선수는 계속 뭐 잘 두다가 중반에 나중에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중반에 약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신민준 선수는 시종일관 압도를 하는 느낌입니다. 야오이아너 팔단이 뭐 이렇다 기회가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초반부터 흑이 유리했다라는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신민준 선수의 이 강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수익기가 강점이라고 말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12라운드에서는 그렇죠. 네. 네, 뭐 수익기가 강점인 선수들도 쉬운 착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정말 좀,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부주의한 실수. 당연히 그냥 이제 좀 더 효율적인 행마를 찾다가, 네. 그냥 그 요석, 완전히 잡혀서는 안 되는 돌이 덜컥 잡혀버린 거라, 그냥 그 한 수의 승부가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거의. 물론 끝까지 두기는 했습니다만, 뭐, 수많은 시합을 치르다 보면 그런 실수할 때도 있죠. 네. 근데 그런 실수로 시합을 패하고 나서 바로 다다음 날에 이렇게 완벽한 내용으로 이긴다는 것도 사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한번 뭐 바꿔치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흑이 변화를 계속 구하고 있지만 득은 뭐 백이 계속 보고 있어요. 승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은 백이 아주 촉촉하게 우변 쪽에 집이 많이 생겼고 흑은 네. 다시 따내야 된다면 지금은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봤던 야오야너 선수의 좀 강점 중에 하나가 불리한 상황에서 상대를 흔들어가면서 역전승 거두는 거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대국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세계대회 예선 같은 걸 하면은 이제 그래도 주요 선수들 바둑은 좀 유심히 보려고 하는데 네. 몇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기기 뭔가 힘들지 않나 싶은 장면에서도 특히 이제 상대가 초읽기 몰리거나 하면은 정말 여기 찔렀다 저기 찔렀다 빈틈을 찔러가면서 결국은 막 역전시켜내고 이런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 걸 봤던 선수들이 이제 라오이아너 선수 그리고 셰커 선수. 평소에는 속기로 두다가 이제 좀 불리해지거나 하면은 거기서부터 뭔가를 찾아내서 결국 어찌 보면은 좀 이기는 방법 또는 약간은 이제 상대 실수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승부에 강한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오늘 바둑은 신민준 선수가 그런 기회조차도 아예 안 줬기 때문에 네. 거의 정말 뭐 완승을 넘어서 압승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우변 공격하기 전에 이 좌중앙 쪽으로 차단해 가면서 뭔가 시도는 해봤던 것 같은데 네. 그 이상 연결이 되지 않도록 신민준 선수가 잘 차단을 해 갔고요. 네. 그리고 우세를 잡은 이후에도 뭐 거의 완벽하게 지금 마무리를 지어 나가고 있고요. 바둑 자체가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 뭔가 시비거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 찔러가고 저기 찔러가고 했을 텐데 백이 오히려 좀 단단하게 두어놓고 우세를 거머쥔 다음에는 변화를 줄이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뭐 흑이 뭘 해보고 싶어도 해볼 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변상일 선수는 리춘청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네요. 뭐 대형 전투 대만 수상전이 벌어진 바둑이었는데 뭐 힘으로 제압을 하면서 승리를 거뒀고요. 자, 현재까지 변상일 김지석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 이동훈 선수가 패했습니다. 오늘 중계대국 외에 박정환 선수가 롱희 선수와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랴오이아너 선수의 대국을 대회장에서 유심히 지켜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바둑 팬분들도 지금 신민준 선수가 승리를 거둘 것이 유력하긴 하지만 유심히 보셔야 할 것이요. 곧 삼성화재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이 랴오이아너 선수가 본선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세를 확립한 다음에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선수를 비롯해서 중국의 어린 선수들은 좀 불리해진 상황에서도 약간 뭐 바둑판 위에서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 뭐 시간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어떻게든 이제 역전을 시키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어린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네, 승부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해진 상황에서도 결국은 이기는 길을 찾아가는 것. 네. 그것이 뭐 상대의 실수에 물론 현승해야 될 경우도 물론 있지만 결국은 그래도 그거를 흔들어내서 뭐 이기는 자가 결국 나중에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중국의 어린 선수들이 뭐 그런 것들을 다 좀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 신예 기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한국 선수들이요? 네. 한국 선수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뭐 기량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죠. 근데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이 중국의 젊은 기사들이 갑조리그 이제 강자들과의 대국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부쩍부쩍 성장을 하고 있고 한국의 어린 기사들도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부쩍 성장할 수 있는 제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신예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한국의 신예 기사들이 중국의 신예 기사들보다 훨씬 치열하다, 노력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사들은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뭐 박정환, 신진서, 신민준 이런 최정상권 기사들 최정상권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한국 기사들의 공부량이 뭐 더 많고요. 네. 어린 기사들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같이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을 낸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박정환, 신진서, 신민준 이 세 선수와 놓고 보면 중국에는 그만큼 열심히 하는 기사가 드물거든요. 중앙 쪽에서는 흙이 잘 처리를 하면서 득을 좀 보고 있는 것 같네요. 판이 좁혀지니까
이 4개 인공지능의 그래프가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초반의 차이를 좀 더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느 정도 판이 좁혀지면야 계산 부분에서 많이 차이는 안 날 텐데 결국 그쵸 초중반에 차이가 날 때가 많죠. 인공지능에 따라서. 네, 판이 좁혀질수록 베개의 승리가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는 꽤 줄은 것 같아요. 중앙에서 흑이 처리를 잘하면서 차이는 줄었지만 뭐 승부는 여전히 백승은 확실합니다. 네. 역전될 일은 없고요. 오늘 중계대국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선수는 각각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 판이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루미 선수의 대결. 아까 저희가 봤을 때는 박정환 선수가 굉장히 불리했었다고 네. 들었는데요. 현재 247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환 선수가 열심히 싸워가고 있는데 좀 그동안 형세를 뒤집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박정환 선수를 평가할 때 뭐 여러 가지 강하지만 또 끈질긴 것이 강점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 바둑이라는 종목이 역시 끝날 때까지 우세하다는 게 승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물론 있지만 우세를 끝까지 이제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누가 인내를 발휘해서 역전시키고 승리 골인점에 누가 먼저 가느냐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박정환 선수는 사실 상당한 강점입니다. 사실 바둑이 불리하면 그리고 어느 정도 불리한 정도가 좀 절망에 가까운 정도 불리하면 대부분의 기사는 포기를 하고 네. 다음 판을 준비하거나 그냥 마음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정환 선수는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게 이제 상대의 실수를 바란다기보다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둑을 두다 보면 예전에 뭐 잘 아시는 커제 구단과의 그 커제 구단이 좀 쉬운 실수를 한 경우도 있었고 네. 결국은 최선을 다하면 그런 뭐 행운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찾아오지만 포기하는 순간 그런 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에게 한 판 정말 이기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죠. 마지막까지 기회를 엿보고 마지막까지 역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요. 박정환 선수의 대국은 꽤 초반에 좀 기울어진 것 같은데요. 이미 초반부터 이 상대방 쪽으로 그래프가 꽤 올라갔거든요. 네.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상대방이 80% 이상의 승률 그래프를 보이고 있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집짜리 끝내기, 장 끝내기를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곧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차이는 많이 줄었지만 반면 5집 정도 차이일까요? 결국 덤에 걸리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신진서 구단이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한 집짜리 끝내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네, 여기서 항복을 했네요. 100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신민중 구단이 랴오야너 8단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또 다른 중계대국 신진서 구단과 구주아우 구단의 대결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9 중국 갑조리그 13라운드 신진서 구단과 구주아우 구단의 주장전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신민준 구단은 승리를 거두었고요. 자, 신진서 구단도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끝내기 수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수볼 항저우와 장시의 대결. 1위를 달리고 있는 수볼 항저우는 지난 라운드에서도 장수팀에게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구주하오의 장시팀도 지난 라운드 선전팀에게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2계단 상승을 해서 5위의 자리에 있고요. 모든 인공지능이 100의 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시팀은 또 유일하게 여자 기사가 속해 있습니다. 위재인 선수가 속해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다른 팀에 유진 선수가 속해 있었고 시즌 마지막 라운드에 네, 나왔었죠. 네. 마지막 부분에 좀 나왔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정규 시즌이 막상 별로 안 남았잖아요. 네. 지금 16라운드 중에 13라운드 오늘 치러지면 그리고 작년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이 중국 리그의 규칙이 좀 바뀌면서 순위 싸움도 약간 이제 중간층에 있는 팀들이 상당히 예민해졌죠. 네. 예전에는 우승권 아니고 강등권 아니면 사실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유진 선수도 이제 나오고 했었는데 8위냐 9위냐가 또 엄청나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순위 다툼이 아주 볼만할 것 같고요. 수치상으로는 8위 팀은 우승을 노릴 수가 있고 9위 팀은 강등당할 위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매 라운드 순위 변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라운드 한 라운드 정말 중요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양시팀은 16개 팀 중에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아주 젊은 팀입니다. 젊은 피의 패기로 5위에서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승률 그래프가 더 압도적으로 백쪽으로 기울었네요. 네. 지금은 뭐 승패와는 관계는 없지만 지금 등수도 흑이 좀 뭔가 착각한 것 같아요. 구주호 선수가. 여기가 찌르고 이어도 안 놔도 되거든요. 나중에 끊으면 이렇게 단수 치면 되고 네. 나중에 뭐 바깥쪽에서 자충 걸릴 일도 없고 해서 단순히 역끝내기 한 집짜리 둔 거고요. 당연히 끝내기로는 여기가 더 크죠. 네. 근데 뭐 지금은 관계없이 승부는 나 있는 상황입니다. 뭐 미세한 차이도 아니고요. 네. 앞서 올 시즌부터 이제 진행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이 8위와 9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8위에 이 커제 선수가 속한 샤먼 팀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커제 선수가 올해 이 다른 대회 성적은 또 괜찮거든요. 네. 얼마 전에 중국 최대 기전인 기성전에서 렌샤오 선수에게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 오랜만에 정말 중국 국내 기전에서 성적을 내는데 갑조리그에서는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팀이 부진한 것은 다 내 탓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지난 라운드에 이제 장웨이제 선수에게 주장전에서 패하면서 장웨이제 선수가 커제 선수를 잘 잡더라고요. 예전부터 커제 선수가 2014년부터 이제 성적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도 유망주로 평가는 받았지만 2014년에 중국 갑조리그 한 14연승인가를 한 적이 있어요. 개막하자마자. 네. 그때 연승을 깬 선수도 장웨이제 선수였습니다. 커제 선수는 항상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 왔었는데 올 시즌 아직 아슬아슬합니다.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네. 100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신진서 선수가 구즈아오 선수에게 주장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네요. 네, 13라운드 한국 선수들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와 룽이 선수의 대국이 진행 중에 있고요. 다른 대국은 다 끝이 났습니다. 이동훈 선수만 마오루이롱 선수에게 일반전에서 패하고 모든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네요. 네, 오늘도 뭐 괜찮은 성적이고 박정환 선수가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양신의 바둑을 감상해 보았는데요. 네. 두 선수가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 또 내용적으로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신민준 선수는 정말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그저께 좀 본인의 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완전히 벗어난 듯이 오늘은 완벽한 내용, 상대를 압도하는 내용을 보여주었고요. 신진서 선수는 역시 구자호 선수를 상대로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주다가 네. 마지막 이 중후반에 살짝
살짝 조금 이 상대에게 기회를 줄 뻔도 했습니다만 결국 끝내기에 들어서는 역시 완벽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자, 신진서 선수와 구즈아오 선수의 대결은 승률 1, 2위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승률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오늘 중국 갑조 리그 13라운드 양신의 바둑 함께 감상하셨는데요.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13라운드 중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